근데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뒤척뒤척 했는데 와이프가 없는 거야. 형이 없네. 텐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열었는데 거기.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진짜. 이게 왜 이혼을 할까? 왜냐면 사랑해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사랑해서 결혼하고 또 이게 나 너무 궁금해.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나 그 이혼에? 왜 이혼해? 우리가 통계상 1위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내가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나는 가장 많은 이혼 사유 1위가 불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면 부부가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 처음에 내가 이혼 사건을 하기 전에는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가짜로 만들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주에. 내가 실제로 사건을 하다 보니까 현실이 더하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 우리가 들었을 때 에이 거짓말 할 만한 좀 충격적인 사건들. 별의별 사건이 그런 거 진짜 많은데 근데 내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불륜 썰 그리고 이혼 살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댓글 이런데 어떤 게 달리냐면 저 변호사는 자기가 담당한 사건 이야기를 왜 떠벌리고 저렇게 다닌다. 떠벌리고 다니지? 그리고 의뢰인들 동의한 거 맞아?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 있잖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런데 변호사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은 공개된 판례 이야기야. 변호사들은 판례를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나와 있거든. 그래서 다들 너무 오해하더라고. 의뢰인이 원치 않는데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그럼 얘기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얘기 안 불륜은 어떤 거 했던 있어? 것 중에 또 뭐 있을까? 우리가 보통 불륜이 나쁜 거긴 한데 나쁘지. 에휴, 나쁜 놈이긴 한데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충격적일 때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하고 불륜을 저질렀을 때 벌써 본 것 같다. 그때는 측근. 사람이라 그러니까 형제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형제가 있는데 뭐 큰 형은 비혼주의자여서 나는 절대 뭐 결혼 안 할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냥 혼자 자유롭게 산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남동생은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가정을 잘 꾸렸지. 근데 형이 혼자 지내니까 좀 안쓰럽잖아. 그래서 부부가 같이 어디 놀러 가고 이럴 때에도 같이 동행을 하고 했던 거지. 뭐 캠핑을 가거나 이럴 때에도 같이 하잖아. 아이고 어떻게? 근데 이제 아무리 형제 자매여도 부부 따로 텐트를 쓰고 뭐 형제 따로 텐트를 쓰고 할 거 아니야. 근데 남편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뒤척뒤척 했는데 와이프가 없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으슥한 곳에 있고 하면 걱정은 되잖아. 저녁에 화장실 갔다가 어디 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걱정이 돼서 찾으러 갔는데 하도 안 보이니까 이제 도움을 요청해야 되잖아. 같이 찾자고 형한테. 형 형한테 갔는데 도움이 없네. 텐트를 열었는데 거기에 열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아내가 있었던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진짜. 이게 비일비재는 아니지만 아예 없는 일은 생각보다 아닌 거지. 많다. 생각보다. 우리 캠핑장은 불륜이 없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처음에 입장할 때 뭐 다 정말을 확인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런 다 잘. 괜히 오해받으니까 캠핑장 또 운영하는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떼가야 되는데 신기하다. 신기하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다들 나한테 불륜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궁금하다, 그래서 장소. 왜냐면 궁금하잖아. 저는 근데 외곽 살고 이런 데서 싶으니까. 많이 일어난다면서요. 근데 나는 어디 가면 무조건 불륜이 많아 이게 아니고 남녀가 성비가 동등하게 많이 모여 있으면 부정행위가 많이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또 많이 있는 게 동창회야. 근데 동창회는 신기한 곳이거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어릴 때 알던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만났으니까 새로운 느낌도 있어. 익숙함과 새로움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확률적으로 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이제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옛날 근데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 너무 재밌다.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외모를 갖고. 맞아. 그리고 저녁에 가잖아? 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술을 자꾸 마시고 와.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당연히 촉이 와, 안 와? 촉이 오잖아. 야 이거 김영철도 쳐본다 이거. 이거다. 그리고 뭐 인터넷 보니까 동창회에서 그렇게 바람이 난다던데 빼박
바람이다 싶은 거지. 그러면 다들 어떻게 하겠어? 증거를 잡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열심히 쫓아가기도 하고 갔어. 근데 분명히 남자의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이제 그렇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추궁을 하겠다. 너 어디서 뭐해?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맨날 인증자를 찍어서 보내면 나랑 친한 고등학교 친구 걔 하면서 여자 사람 친구랑 놀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하는 거야. 아무리 캐도 남자를 만나는 흔적이 없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의심을 하는 것 같으니까 와이프는 나 진짜 질린다. 나는 이렇게 의부증 있는 사람이랑 못 살겠어. 살겠다. 이혼해. 이러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협의 이혼을 했어. 그래서 남편은 내가 의부증이 진짜로 있었나? 내가 정말 몰랐나 보다 했어. 근데 아내는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부정행위의 대상이 인증자를 같이 찍었던 그 여사친이다. 매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럼 왜 결혼을 했지? 그러니까 양성이지. 양성. 나중에 알게 됐잖아. 아니 너네는 프로그램을 오래 했더니 아버지 너무 진짜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렇지. 사실 이런 분류는 증거가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나도 사실 저런 경우 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요즘엔 그래서 사실은 핸드폰하고 태블릿 PC랑 연동을 많이 되잖아. 손을 떨면서 전화가 온 거야. 목소리가 떨려. 자기 지금 패드를 열었는데 남편 핸드폰하고 연동이 됐는지 거기에 지금 동영상들이 쫙 있다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면 이제 뭐 이혼을 하시려면 이렇게 상담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변호사님 이거를 이혼하지 않고 이걸 터트리면 분명히 문제가 엄청 되는 사람이니까 요걸 좀 협박해가지고 돈을 얼마까지 제가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화가 났겠어. 확 도는 거지. 그걸 돌리면서 그래서 난 사실은 그건 거절했지. 내가 그렇지, 그거 그거는 협박하면서 범죄야.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라고 거절한 적이 있어. 또 재밌는 게 소송하면 그런 경우가 많아. 사진을 찍으면 불륜 날짜랑 장소가 있잖아. 하루에 이게 다른 사람이랑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루에 찍혀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아. 한 명이 아닌 거야. 한 명이 아닌 거야. 바쁘다. 그 소장 받고 나면 그런 게 많아. 부지런하네. 대단하지. 정말 그래서 내가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대단하다. 이혼 사회 보면은 불륜 뭐 폭력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그게 가지들이 제일 많지. 우리가 알만한 것도 있는데 뜻밖의 사유도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크게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불륜, 당연히 상처도 불륜, 커. 난 불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소송 진행할 때 오히려 조금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할 수 있거든. 왜냐면 그런 것들은 방이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확실히 불륜 이게 확실하니까 뭐 불륜 잘못했지 폭력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송 진행할 때는 굉장히 용이해. 그런데 까다로운 게 나의 표현을 약간 궁색한 주장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당사자한테는 너무 기분 나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하는 건데 법률상 유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건데 식탐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경우가 호동이한테 왜 그래? 먹는 거 싸. 나빴어. 많이 먹는다고? 근데 이제 진짜 이혼 사유야. 기분 나쁜 것들 되게 많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연애 창견할 때 보면 이 여자친구가 저 빨간색 생선 이제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초밥이 이렇게 나왔어. 초밥. 그러면 나오자마자 하얀 것만 막 집어 먹는데. 너무 싫다. 그러면 여자가 먹을 게 없잖아. 이혼 사유야 그러면? 아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인간을 계속 만나야 되냐라고 이제 연락이 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걸로 부부간에도 이런 게 엄청 많아. 근데 많이 먹는다는 다 스탐이 아니잖아. 단순히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려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가령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제철 과일이 있어 좀 비싸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멀리서 지방에서 오셨으면 내어드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야, 숨겨놔? 니네 부모님한테 이거 왜 드렸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탐이 그게 단독의 이혼 사유가 아니고 이제 그게 다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야. 이게 더 기분은 나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소송에서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노릇인 거지. 왜냐면 법정에서는 그걸 다 얘기해? 그래서 그런 거를 상대방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들만 모아서 이제 증거로 내는 거지. 자, 아무튼간 오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준비했어. 바로 부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탑 7! 아니 이거는 우리 팀이 너무 유리한데? 왜? 둘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안 되는 말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야. 그지 전문가.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팀 대결이 오늘 그러면. 그럴 줄 알고 오늘은 개인전. 오늘 개인전. 서장훈이 1등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MC님 보니까 이쪽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았네요. 서장훈이 잘 먹고. 잘 살아, 나 잘 살아. 캠핑장은 순위가 있는데 그 순위는 누가 정한 거야? 순위는 이건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정한 건데 1위부터 7위까지 순서에 상관없이 도전해서 맞히면 정답을 공개하는 거야. 근데 부부 사이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잖아. 정답을 도전할 때 그냥 하면 안 되고 실감나게 연기를 하면서 맞춰야 돼. 연기 안 하면 인정 안 해. 자 이제 1위부터 7위까지 자유롭게 그냥 얘기하면 돼. 얘기하면 해보세요. 그냥 딱 두 가지 생각나는데 한 가지만 해요.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진짜 아니야. 이거 진짜. 혼자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야. 이런가? 가족에 대한 건 있어. 그럼 무조건 있어. 무조건 들면 안 되는데. 정답. 오늘은 그냥 자자. 피곤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그치? 이거 있고 있지 않아요? 뭐야 여보 벌써 끝난 거야? 안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집에 돌아왔어. 아니 벌써 끝난 거야 회사가? 아니 근데 민철이 형 저거 피곤한데 스킨십도 이혼 사유랬어. 그래 맞아. 그렇지, 강제로 안 해. 강제로. 안 해. 정답 있을까요? 이철이? 있어? 희철이 정답? 이런 건 어때? 내가 이거 실제로 내 후배 부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밖에 잠깐 나왔어. 나도 보면 친구랑 통화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했었잖아. 근데 후배 그 와이프가 들어버린 거야. 아 근데 나는 저번 주에도 우리 와이프랑 여행 갔는데 우리 와이프랑 여행 가면 재미가 없어. 이런 얘기 한 거야. 근데 들었대. 그래서 우리 와이프랑 놀면 재미없어. 자 있을까요? 절대 써야 되는 거. 너무 어렵잖아. 뭐예요? 다 없어. 아까 누가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쓱 나왔는데 정답을 안 해주고 그냥 얘기했어. 아 정답을 안 해줬어. 한다고. 빨리 자, 하선이. 그 니네 부모가 너 그렇게 가르쳤냐? 정답 외쳤잖아. 나보고 하니까 자, 1위 공개합니다. 이런 말을 해? 변호사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줘봐. 왜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봐봐. 우리가 부부가 서로끼리 싸우지만 이게 시부모나 친정이나 이렇게 확전되는 데가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혼 사유 중에 보면 직계 존속이 배우자를 심히 부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반대로 직계 존속을 배우자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이혼 사유의 별도의 사유야. 그래서 항상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안에서 끝내도록 해야지 가정의 이걸 다른 바깥으로 지혜로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싸우더라도 잘 싸우더라도 그렇죠. 여기 집안 전체를 욕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근데 저 말이 결혼 생활의 그 시기가 있잖아요. 결혼 신혼 초반, 중기, 후반 이렇게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신혼 초에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서로 다르게 살다가 이제 맞춰가는 시기인데 그럼 서로 어느 정도 양보하고 배려를 해야 되는데 야, 너 양말을 왜 뒤집어놔? 너 집에서 뭐 배웠냐? 이러면 사실 좋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때부터 야, 그럼 너는 뭘 배웠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정답 갑니다. 정답 갈게요. 정답! 칭찬한 거네. 와 드디어 그가 나섰다. 나 벌써 울 뻔했어. 오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저랑 관계없는 저는 사실 이런 지금 이혼 숙녀 캠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담 프로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말 저기 하지 말라고. 도대체. 너 저기 뭐야? 어? 태연이 와이프 하는 거 못 봤어? 아 이것만 의미 있지. 어떻게 이런 톤이 연기로 나오지? 아, 요거 있나요? 이런 거 좋아할 게 아니지. 역시. 자, 정답은 짜잔. 둘이 싸워봐. 이거 비교하면 안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어떤 특정이나 뭐 하선이의 남편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좀 특이하게 SNS 때문에 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왜냐면 SNS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를 보는데 다 행복한 것만 올리잖아. 맞아. 그러니까 야 진짜 뭐 누구 아이디 봐봐 거기에는 태교여행으로 발리 간다는데 왜 난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하면서 SNS를 가지고 배우자를 비교하는 일이 꽤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10년 차 변호사인데 사실 전연차 때는 SNS 때문에 뭐 부부싸움 한다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저 집에서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집에서는 뭐 사줬다는데 왜 나는 안 사줘? 당신은 왜 그 돈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SNS를 통해서 비교하는 사례도 많아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 그 요즘 보면 뭐 남편이 사준 선물하면서 이렇게 백 들고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사줘야지. 정답! 요! 뭐 이런 거. 방송만 나 이름 못 듣고 그냥 욕을 하잖아. 자, 정답 있나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욕은 없어. 내가 카메라 싸우는 거 상민 씨 연기하세요. 야. 아유, 됐다. 아유, 씨.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진짜 앞길이 지금 어마어마했을 텐데 내가 너 만나갖고 있는 건 무슨 소리야. 그거를 좀 짧게 줄여줘 보세요. 다 적을 수가 없잖아. 이러는 거. 너만 안 만났으면 인생 망했어. 근데 이제 좋은 가족은 이런 얘기 나 만나서 나만 아니었으면 다시 더 행복했을 텐데. 그렇지. 좋은 집안은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거든. 선순환이네. 선순환이죠. 이수근은 박지현 씨한테 그런 얘기 많이 난 늘 얘기하죠. 많이 해? 나만 안 만났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나도 박지현. 행복했을 거고. 그래 된장. 서로 이렇게 웃음으로 승화하죠. 웃음으로 승화하죠. 예. 그래 재밌게 해야죠. 아주 광범위 넘고 있어. 어때요 이거는? 양 변호사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해서 이거는 이 이야기가 좀 슬프게도 자녀 출산 이후에 조금 이런 얘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한다, 저거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그 1세에서 2세까지는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둘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예민하고 피곤하고 한데 이제 내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럼 내가 이 아이를 갖게 된 건 너 때문이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저도 좀 속상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약간 혼전 임신해서 결혼하는 경우 꽤 있잖아.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약간 억지로 그거를 결혼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얘기를 싸울 때 얘기를 하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이거 결혼할 것도 아닌데 해가지고 인생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정답 있을 것 같은데. 정답? 아예 그냥 주제를 얘기하는 거야. 야, 이렇게 살 바에 뭐하러 사냐? 그냥 이혼하자. 표정이 너무 아니, 나 내가 어색했지, 아는 사람 어색했지, 표정 이거. 나 이거 못하는데 한번 도와줄래? 이혼하자는 말이 좀 한번 도와주면 안 돼, 연기. 너무 잘했어요. 더 도와줄 게 없다.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야, 이렇게 자, 살 정답! 뭐하러 사냐? 있다니까. 이 얘기를 시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야, 이런 거만 헤어져 왔다니까. 연애랑 비슷하네. 이거 절대 하지 말래, 농담으로 해도. 이거는 사실 뭐 결혼한 사이 아닌데 연인 사이에서도 이건 하면 안 돼. 그렇지. 진짜 헤어지죠. 저희는 둘이 초창기에 이걸 정했어요. 서로 아무리 화나도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저기 봐. 하지 말자. 이혼하자는 서로 얘기하지 가족 말자. 얘기하지 말자. 이혼 얘기하지 말자. 그것만 안 해도 좀 안 싸우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분들은 습관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야 헤어져 그럼 헤어져 이러는 거 하면 저런 그러면 얘기를 해요. 상대방은 그래도 참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좀 습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도 헤어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헤어져? 그래 헤어져.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괜찮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하면서 막상 그래서 맨날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그래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하면 제발 이혼하지 말자고 오히려 비는 경우도 있거든. 연인이랑 똑같네. 결국 습관이네. 그렇지. 그래서 저런 이야기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진짜 생각해. 중요하구나. 진짜. 돈을 좀 버는 쪽이 하는 정답! 자, 태연. 여기 하선이한테. 바로야. 눈빛 봐.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맞아. 맞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얼마나 다리 떨면서 진짜 연기자랑 다르다. 아니 이게 뭐냐? 많이 했잖아. 톤이 아니고 호흡이 다르네. 그리고 이 다리를 이렇게 떠는 게 너무 더 짜증나. 옛날에 이런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자녀들한테도 하면 안 돼. 자녀들한테도 하면 자녀들한테. 이것도 자녀들한테 하면 안 돼. 네, 저 이야기는 그 황혼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는 이야기거든. 부부가 결혼하는 요건이 맞벌이인 경우가 많아졌어. 왜냐하면 외벌이로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한쪽이 집에 있는 경우가 좀 비중이 줄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는 아버지가 밖에서 경제활동을 하시고 어머님이 안에서 이렇게 내조를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 그런데 내가 진짜 열심히 내조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 정도로 이렇게 읽었으면 어느 정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남편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 아유 너는 그동안 한 게 뭐가 있어. 지금도 보니까 집에서 하는 거 뭣도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가정을 돌보는데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거를 하나도 존중해주지 않고 네가 하는 게 뭐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삶 전반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거지.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황혼 이혼도 그렇지만 요즘에만 보면 가사의 노동의 가치가 옛날보다 사실 많이 인정이 되잖아. 맞아요. 보면. 그걸 많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싸우게 되는 거야. 옛날 같으면 뭐 저런 얘기를 그냥 들을 수도 있는 세대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저 얘기를 못 참는 거지. 집안일도 굉장히 많은 일이고 육아도 엄청 많은 일인데 그걸 폄하해서 얘기하니까 저렇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뭐. 정답. 정답. 너 그때 2021년 9월 며칠에 너 내가 뭐 했을 때 너 그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기억나 안 나? 정답. 기억나 안 나? 아니 뭐 서장훈 혼자 두고 해요 그냥. 녹화 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뭐야 이게? 조기 퇴근하겠네. 하고 상민이랑 둘이 맞추고 있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거 못 맞추는데. 상담소가 4개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온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법률 정보와 함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부정행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지 않고 용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게 진짜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너 그때도 그랬잖아. 또 누구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과거에 용서한 부정행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배우자의 유책 사유는 희석이 되는 거야. 용서를 했으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고 그걸로 괴롭히면 그때부터는 나의 유책이 되는 거야. 아 이게 어, 반전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게 용서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운 거다. 내가 용서를 하고 잘 지내기로 했다면 그때는 진짜 진심으로 용서하려고 용서해준 노력을 해야 사람의 된다. 무게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볼까? 자 2위 하나 남았어. 그렇게 살아있는 자 힌트 주자면 엄청 간단해. 그냥 간단하다고요? 엄청 간단해. 간단해? 정답. 어?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아니. 야 꺼져 이. 아니면 있어. 너랑은 대화가 안 돼. 말하지 마. 안 하지 마. 아니 야 우리 집에서 나가. 야 방이 하나인데 뭐야 이게 뭐야? 니네 집이라고? 그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야? 미안해. 이런 말을 할 것 유행 같은데. 아니야? 최신 유행. 태연이 형. 좀 유행어 비슷한 게 있지. 유행어 아니야? 유행어 비슷한 게 있어. 정답. 정답. 당신 알잘 닦갈센 안 해? 족대꾸야. 내 유튜브 당신 족대꾸야. 당신 어제 누구랑 들으러 갔었어. 늦었 카페 간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막 싸우다가 이유 할 때는 형한테 보여줘. 이유 할 때는 우와 완벽하다. 요즘 최대 유행 모르겠네. 오! 오! 자, 장훈이. 정답 갈게요. 정답. 밥 하나 더 할게요. 얘가 더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뭐 잘났다고 여기 와가지고 밥을 달래? 태연이 와이프한테 밥만 해내봐. 정답. 이건 최신 유행어라서 맞히는 거야. 정답 머신. 너 뭐 돼? 어.
에이 설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터시하나 재밌어. 사실 이 퀴즈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맞춰야 되는가 고민 많이 했지만 또 본능적으로 모든 퀴즈에 최선을 다하는 이 승부욕 때문에 이것도 또 내가 이렇게 맞추고 말았네. 근데 네가 뭔데는 왜요? 어느 정도길래?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이게 1위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단 저게 4글자인데 파워가 강해요. 네가 뭔데 둘 다 배우자한테 네가 뭔데? 엄청난 타격을 주거든요. 저 말 자체가 상대방을 비하하면서 너는 내 배우자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로 이제 상처를 받기 시작하면 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말이 짧아지고 악센트가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데라고 하는 순간 그래 네가 뭔데라고 했으니까 나도 막 나갈 거야 하면서 이제 서로 존중하지 않고 막 싸움이 커지는 시초가 되는 말을 거죠. 짧게 하는 거고. 네. 부부끼리는 가스라이팅 하는 건 없나? 그것도 많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와 이거는 명확히 이혼 사유가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막 우세요. 저는 단 한 번도 이게 잘못됐다고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네가 잘못해서 내가 나나되니까 알려주는 거야. 너 밖에 가서 이야기해봐. 그리고 내가 이혼하면 너 나가가지고 못 살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은 맞고 당신 말은 틀려. 이걸 계속 들으면 부부는 계속 붙어가지고 오랜 기간을 살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증거를 가져와가지고 아니 배우자가 새벽 2시에 회사 직원이랑 깨똑을 하다가 전화를 1시간씩 한대요. 새벽 2시에.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이상하잖아요. 서장 김영철 아니면은 이게 상상이 안 돼. 당연히 그걸 봤을 때 아 이거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당연히 맞죠. 이렇게 하면 근데 저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어요. 저 배우자가 저한테 너는 사회생활도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회사에서 바쁘니까 급해서 새벽 2시에 전화 통화하는 건데 너는 진짜 뭘 너무 몰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게 스스로도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가 있네. 하여튼 이 모든 얘기가 이혼 숙녀 캠프에 다 아, 그럼 우리한테 힌트 좀 우리 좀 맞히게 해주시죠.